하전, 충효, 세수, 임경. 충성과 효도로 가문을 전승시키고 인과 공경으로 세세손손 지켜나가라. 현존하는 세종대왕의 유일무이한 친필이다. 이름하여 세종대왕의 팔자 어필. 하사받은 사람은 전이 이씨 가문의 이정간이다. 조선의 문신으로 자는 고부, 시호는 효종공. 강원도 관찰사를 지낸 이정간은 70고령으로 백세의 노모를 즐겁게 하기 위해 색동옷을 입고 재롱을 피울 만큼 만대의 효자였다고 한다. 세종 14년, 그렇듯 지극한 효성으로 하사받은 이 팔자 어필은 그러니까 561년 전부터 전이 이씨 족보의 첫 장에 자리해 영원한 가훈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전이 이씨, 오늘날 문중사적으로는 전이 예안이씨라 칭한다. 그 내력인즉 시조의 7대 손인 첨의정승 이혼이 고려 때 예안백에 봉해졌고 그의 손자 이익이 예안군에 봉해짐으로써 그 후손들이 분적해 예안을 본관으로 삼아 세계를 이어왔으나 1927년 문중 합의로 통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호적상의 본관은 전이와 예안이 분명하게 구별되어 있다. 따라서 1927년 통합 의미는 법적 행정상의 통합이 아니라 종인들 간의 정신적인 통합인 셈이다. 이들의 시조는 이도. 그 시원 배경은 천년 저쪽의 세월을 거슬러 공주 땅 금강으로부터 시작된다. 현재 금강대교가 놓여져 있는 이곳은 일제말까지만 해도 장기 때 나루터로서 전이 예안이씨 종중 소유였다. 바로 이 나루터를 중심으로 이도의 집안은 헛된 욕심 없이 소박하게 대를 이어왔다고 한다. 따라서 그 집안 사람들의 고결한 인품과 덕망은 근동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널리 퍼져 있었다고 한다. 그 증거로 당나라의 주호대사라는 승려가 소문난 인품을 시험하고 감동해 선산을 잡아 주었다는 기록이 있으니 금강을 한눈에 내려다보고 있는 이 묘소가 바로 그 선산이다. 이 산소가 바로 당나라 주호대사께서 점지해 주신 우리 시조 할아버님의 선대 산소가 되십니다. 진양대집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기록에 따르면은 이 할아버님하고 시조 할아버님하고의 연대차가 120명 정도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명 정도 사이면 적어도 3대 내지 4대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여겨오고 있고 우리 이문은 시조산소는 물론 시조의 3사대 일꾼으로 추정되는 이 산산까지 모시고 있으니 우리 후손들 입장으로선 크나큰 영광 내지는 근기를 갖게 하는 그대한 우리 이문의 성스러운 묘소가 되십니다. 선산 초입엔 주호대사를 기리는 사당이 있어 아직껏 전이 예안이씨들은 물론 공주 시민들의 흠양까지 받고 있으니 이 어찌 영겁의 인연이 아니겠는가. 주호대사가 잡아준 선산의 은덕이었을까. 이도는 후백제의 현원을 정벌하기 위해 남아한 왕건을 이 금강에서 만나게 되니 이때만 해도 그의 이름은 이치였다. 때는 장마철, 홍수가 범람하여 안절부절하고 있는 왕건에게 이도, 아니 이치는 마수헌책, 즉 왕건의 말머리에서 도강계책을 진언해
왕건과 그의 군사들을 무사히 도강시켰다. 이 공로로 그는 노도자를 사성령으로 하사받고 고려의 개국 공신에 착목됐다. 그리고 전산 후, 즉 오늘날의 전이 후에 보내짐으로써 공주를 떠나 전위로 이거했다. 이치 아닌 이도로서 전위를 관양으로 한 이씨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전이면은 충청남도 연기군의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는 면으로서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전까지만 해도 6개 면을 관장하는 아주 큰 고리였습니다. 우리 면에서는 국보급을 소장하고 있는 비암사를 비롯해서 운주산, 고려산성, 금이성, 이성 등 역사적인 유적을 많이 가지고 있는 면이기도 합니다. 이도 시절의 전의는 전산현이었다. 당시 전산현은 삼국에 첨예한 접경지대로서 고려 남단에 위치한 전략상의 요충지였다. 이도는 이 고을을 다스리며 이곳 이성산에서 기거했다. 그러나 지금 곳곳의 성터와 정자터 등 그의 옛 유적들은 후손들이 세운 표석과 그 발길이 없었다면 거의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희미해져 있었다. 여기가 우리 시장할아버지가 계시던 이성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는 기포인데 지금 나무가 많이 우거져 있어가지고 지금 생동감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땅을 파면은 많은 진화성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진화성을 매년 하계 수련대 때마다 한낱 나룻배를 졌던 무명의 손비로서 이제 고려의 개국공신으로 입신한 이도. 그의 복호혈 묘소, 즉 호랑이가 엎드려 있는 천국의 저 앞쪽엔 일명 개바위라 부르는 구암이 있다. 철도 부설 시 문중의 반대로 철도가 비켜갔다는 이 구암은 풍수지리학적으로 복호혈 묘소에 다시 없는 바위라고 하니 이 사족의 어린 후손들의 정감이 어찌 각별치 않으랴. 이도를 시조로 하는 전이 예안리씨, 그 인구는 오늘날 약 15만에 이르고 있다. 1200년에 가까운 시족사를 통해 15만 후손이라면 이 생아리만큼 많지 않은 숫자이다. 이는 그만큼 혈통의 순수성을 지켜왔다는 반증이라고 후손들은 믿고 있다. 이들의 문세는 고려 때의 장군 이천을 필두로 그의 세 아들이 각각 대사성공파, 문장공파, 전소공파를 이루며 다양한 인물사를 형성한다. 인물로 본 조선조의 문세는 문과급제 190명에 상신이 5명, 대제학 1명, 공신 7명, 총백리가 무려 8명이나 된다. 이들의 면모는 송정대부와 병조판서를 지낸 화, 형조참의 신효, 좌의정을 지낸 명, 병마절도사 제신, 병조참판 명준, 우의정 상진을 비롯해 부자간인 북병사 방좌와 통제사 윤경이다. 전이 이한희씨 가문의 첫 총백리 양정공 이화. 그는 조선조의 문신으로 육진과 사군 개척에 참여했으며 1437년에는 이만주를 토벌했다.
중종 때 총백리에 녹선된 그는 전라도 도절제사 시절 세조로부터 위로잔치를 받을 만큼 청렴하고 강직했던 사대부로서 문종 때는 정조사로 명나라에 다녀오기도 했다. 부지런하고 근엄하며 자상하고 밝아 아전들은 두려워하고 백성들은 어버이처럼 따랐다는 문열공 이신효. 성종으로부터 청백리에 녹선된 인물이다. 그가 온양군수에서 장단군수로 전임되니 백성들이 일어나 유임시켜주기를 상감께 청할 정도로 그는 백성 보기를 아버지와 아들같이 했다고 한다.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서 명종 때 총백리가 된 이명은 자는 요서, 호는 동고, 시호는 정간공이다. 사마시와 십년분과에 급제해 좌의정까지 오른 그는 1497년 당시 권신 2기의 횡포의 정문으로 맞서 자신의 안위보다는 나라를 걱정하는 충정어린 상서로 끝내 권신들을 탄핵했다. 이재신, 자는 몽웅, 호는 청강으로 청백리에 녹선된 것은 손조 때며 사후 영의정에 중직됐다. 식년분과의 을과로 급제해 숙문원 관지정자로 첫 벼슬을 시작한 그는 예문관 검열, 송군관 전적, 공조, 형조, 호조 정랑을 거쳐 선조 즉위 후 예조 정랑으로서 명종실록 편찬에 참여했다. 또한 울산 군수, 진주 목사, 강계부사 등을 지내고 사헌부 감찰, 사간원 정원, 사헌부 지평과 병마절도사를 지냈으며 이때 니탄계의 난을 평정했다. 또한 사응사의 공사관으로 명나라에도 다녀온 그는 시문에 능해 일찍이 7살에 시를 지어 세상을 놀라게 했다고 한다. 내가 우리가 하늘을 바라는 걸 보니 하늘이 먹고 맞은 것을 알 수 있겠더라. 행서, 초서, 견서, 예서 등 각체의 글씨에도 뛰어났던 총백리 이재신은 그의 아들까지 총백리에 녹선됐으니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 했던가. 청강 이재신의 아들 이명준. 자는 창기, 호는 잠화로 아버지의 대를 이어 인조 때 총백리에 녹선된 인물이다. 백사 이항복의 문인으로 정시문과에 장원 급제한 이명준은 충청도 관찰사와 강릉 부사를 거쳐 대사관이 됐으며 병조 참판에 이르러 병으로 사퇴, 58세를 일기로 생을 마쳤다. 전이 이한리씨 가문의 총백리는 이 밖에도 충정공 이상진을 비롯해 역시 부자간 총백리였던 이방자와 이윤경이 더 있다. 이와 같은 총백리 8명은 인구 비례로 따져 우리나라 성씨 중 가장 많은 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 이 점이 바로 전이 이한리 신분 중의 표상이자 후손들의 긍지이기도 하다. 조선조의 총백리란 의정부와 육조 그리고 경조에서 2품 이상의 당상관과 사헌부, 사간원의 수직들이 추천해 선정된 청렴결백한 벼슬아치를 말한다. 청백리에 녹선되는 이 신은 물론 가문의 크나큰 영광이었으며 그 자손들은
과거를 보지 않고도 출사할 수 있는 특종이 부여됐다. 경상북도 안동군 풍산읍 상하리, 전이 예안예 씨의 집성촌으로 속칭 우렁골이라 부르는 마을이다. 이 마을과 전이 예안예 씨의 인연은 고려 말 양정공 이화의 아버지 이웅으로부터 시작되어 약 100년 뒤 문장공 이혼의 후손 삼형제, 즉 이영과 이전 그리고 이훈에 의해 집성촌으로서의 뿌리를 내리게 됐다. 이영 삼형제는 계묘사화로 인한 정치 참상의 관직의 뜻을 버리고 남하해 이 마을에 정착했으며, 이웅은 고려가 멸망하자 그의 숙부인 이사경과 함께 풍산읍 소산 설무시란 마을에 은거하다가 그 후손에 의해 우렁골에 합쳐졌다. 그때로부터 이 마을은 대대로 전이 예안리 씨의 집성촌으로 그 맥을 이어가고 있으니 지금까지 곳곳에 남아있는 옛 유적들은 오늘날 후손들에게 정작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풍산읍 안교리, 거리에 나란히 서 있는 정충각과 정효각이다. 정충각은 임진왜란 때의 의병장 이홍인의 충절을 기리는 각이고, 정효각은 이한호의 지극한 효행을 기리는 것으로서 각각 순조 11년과 12년에 세워진 것이다. 그리고 풍산읍 하리의 이 유택은 이홍인의 충과 이한호의 효를 기려 그 당호를 충효당 또는 쌍수당이라 부른다. 지금으로부터 421년 전 선조 5년에 건립된 이 유택은 전 24칸의 미음자형으로 오늘날엔 보물제 553호로 지정돼 있다. 공주 금강에서 시조 2도로부터 시작된 전이 예안리 씨의 천년사. 그럼 다시 그 화려한 인물사를 펼쳐보자. 문신으로서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전이 예안리 씨 인물은 숙질간인 문장공 이혼과 문의공 이연충이다. 문장공 이혼은 시조의 7대손 동암수공 이천의 둘째 아들로서 고려 원종 때 문과에 급제해 첨의정승에 이르러 예안백에 봉해진 인물이다. 그리고 이연충은 시조의 8대손으로 충렬, 충선, 충숙, 충해왕 등 4왕으로부터 총애를 받으며 정당문학, 첨의평리, 지춘추관사, 대제학 등 지내보지 않은 표슬이 없을 만큼 화려한 관운을 누린 사람이다. 그러나 이들의 묘사를 비롯한 유적들은 모두 분단 이북에 있어 그 망대의 심정을 후손들은 설단으로 대신하고 있다. 조선조의 첫 인물은 양성제 이관식이다. 그는 문의공 이완충의 5대손으로 부마, 즉 임금의 사위였다. 그의 나이 17세 때 정정대왕의 7째 딸인 인천옹주를 부인으로 맞이했으니 태종은 바로 그의 처남이 된다. 그러나 그는 어디서나 직원을 서슴지 않았던 강직한 선비로서 그러한 그의 직원은 처남인 태종의 노여움을 사 외직인 단연부사로 좌천될 정도였다. 초지는 이우천 군주를 봉했어요. 좌천 시절 그는 농업을 권장하고 학교를 세워 백성들을 가르치니 그 지방의 미풍양속이 크게 교화됐다 한다.
전라북도 전주시의 충정로, 조선조의 문신 이정란을 기리기 위해 그의 호를 따서 명명된 거리다. (1592년) 임진왜란시 전주성을 지켜냄으로써 조선 왕조실록을 구했고, 5년 후에 정유재란 때는 전주 부윤과 소모사를 겸임해 많은 공을 세운 이정란. 그가 지는 벼슬보다 그의 공적이 더 돋보이는 인물이다. 그때 그는 가복을 비롯한 의병 700명을 모집해 전주가 무너지면 호남이 망하고 호남이 없으면 나라가 망한다는 정신으로 외적을 물리쳤다고 한다. 그러나 오늘날 이 거리를 오가는 차량과 행인들은 정작 충정로의 매력을 아는 것 같지 않으니 이러한 무심은 어디로부터 기인된 것일까? 문평공 이계맹, 자는 회순, 호는 묵곡 또는 무감이라고도 한다. 강직한 성품에 옳고 그른 것에 대한 명백한 태도를 취해 평생 군자로서의 위엄을 잃지 않았다는 조선 초기의 문신이다. 성종 20년, 식년문과의 장원으로 급제해 벼슬길에 들어선 그는 호조, 형조, 예조, 병조 판서와 대사헌, 경기도 관찰사 등 네 외직을 두루 거쳤으며 무오사화 때는 영광으로, 이듬해 박경의 옥사 때는 진도로 유배되기도 했다. 그러나 모두 억울하게 연루되었음이 판명되어 곧 풀려나 동지 중추 부사가 되기도 했다. 그의 탁월한 외교적 공적은 송절사와 주청사로 명나라에 다녀온 일이며, 태조 이성계가 이인님의 아들로 잘못 기록된 대명회전의 기록을 발견한 사실이다. 병조, 이조, 예조 판서를 역임하고 좌찬찬에 이른 이준민, 자는 자수, 호는 시남, 시호는 효익공이다. 당파 싸움을 자신의 원수처럼 미워했던 사람. 그래서 그는 붕당의 조정에 나선 율곡을 깊이 경복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붕당의 논쟁이 심해지자 그는 아예 병을 칭탁하고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았다. 시문에도 뛰어났었다는 이준민. 사리에 닿지 않으면 절대로 승복하지 않았고 항상 검소했으며 자녀 교육에도 엄격하기 그지없었다 해 두고두고 후손들의 귀감이 되고 있는 인물이다. 조선조 전위 예안예시 인물 중 유일하게 일인지하 만인지상, 즉 영의정 자리에 올랐던 이탁. 호는 약봉, 시호는 정숙공이다. 1559년 임꺽정 무리가 창궐했을 때 황해도 관찰사로 나가 치안 유지를 위해 활약했으며, 1565년에는 대사원으로 대사관 박순과 함께 당시의 위척 윤원형을 탄핵 추방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해수.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자는 대중, 호는 약포다. 1592년 임진왜란시 왕을 의주로 호종했던 그의 벼슬은 대사관, 대사상을 거쳐 부재하게 이르렀다.
서인과 동인의 당파 싸움에 밀려 좌천과 유배 생활을 거듭했던 그는 강직하고 단아한 성격에 시와 예서에도 뛰어났었다고 한다. 일찍이 어버이를 여의고 형으로부터 학문을 배워 형조 참판에까지 오른 인물 문정공 이신의. 자는 경칙, 호는 석탄이다. 1626년 정묘호란시 왕을 호정해 강화로 가던 도중 수원 마정리에서 76세로 천수를 다했다. 그가 손자로부터 하사받았다는 어필 병풍과 검은고는 직계손으로만 내리 400년을 내려오며 후손들의 자랑과 금지가 되고 있으니 그의 영혼은 정작 어디 있어 이 광경을 목도할까? 이 육군을 계속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까? 해야지요. 대대로 보존해 왔는데 저뿐만 아니라 아들, 손자 계승할 겁니다. 그런데요, 이건 하나의 정신이고 어리고 맥입니다. 아울러 모든 사람들에게 현민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지만은 그 할아버지의 정신을 계승시키고자 하는 것이 제 뜻이고, 아울러 잘 보존하는 것이 조선조 전위 예안이씨 인물 중 단 한 사람의 대제학 문정공 이덕수. 자는 임로, 호는 벽계 또는 서당이라 불렀다. 문장에 능하고 글씨에도 뛰어났던 그는 1732년 경종의 행장에 참진했고 당나라의 여사서를 번역해 민간에 반포시키기도 했다. 또한 우천찬으로 동지경연서를 겸임하기도 했던 그는 성품이 근후해 결코 당쟁에 뛰어들지 않았던 점으로도 후세의 귀감으로 남는다. 임금 영조가 보고 싶다 해 그 화상을 그려오라 할 정도로 영조의 총애가 두터웠던 문신 이산두. 호는 난졸제요, 시호는 청원공이다. 기로소에도 영조와 함께 들어갔던 이산두. 그가 죽자 영조는 직접 제문을 지어 하사할 정도였으니 가히 두 사람 사이가 얼마나 돈독했나를 짐작해야 한다. 그의 말년은 93세로 이승을 떠날 때까지 이곳 향리, 즉 지금의 풍산읍에서 평생 닦은 학문으로 소일했다 한다. 그리고 이곳 향리에는 퇴계 이황의 학문으로도 감히 범접할 수 없었던 야인 학자가 있었으니 평생 벼슬길에 나가기를 거절하고 대쪽 같은 손비로 살다간 고산 이유장이었다. 조선 중기의 기호학반에서 성리학을 두고 일어난 논쟁, 이른바 호락 논쟁의 장본인 이간이다. 호락 논쟁이란 성리학에서 인간의 성과 인간을 제외한 만물, 특히 금수와 동물의 성이 같은가 다른가에 대한 학파 간의 논쟁을 말한다. 이 논쟁에서 호론의 대표 한원지는 인성은 오성을 가지지만 물성은 그 오성을 가지지 못한다. 즉, 인성과 물성은 서로 다르다는 인물성 이론을 주장한 반면 낙론의 대표 이간은 그 반대의 인물성 동이론을 주장했다. 관상하의 문인으로 활학사 중 한 사람이었던 이간의 이와 같은 철학적 방법론은 성리학의 근본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노력으로서 당신은 물론 오늘날까지도 주목할 만한 철학적 과제라 해야 할 것이다. 그의 시호는 문정공, 자는 공고, 호는 외암이다.
오늘날 민속마을로 널리 알려진 충남 아산군 송악면 의암리가 바로 그의 호를 따서 붙여진 이름인 것이다. 이 마을은 원래 외암 선생 이전제부터 대대로 내려온 전이 예안지 씨의 집성촌. 옛날엔 타성바지라곤 단 한 가구도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타성바지들이 더 많아져 버렸고 이러한 집성촌 사정은 어디나 마찬가지. 뜻있는 어르신네들 어찌 시대의 물결을 탓하지 않으랴. 이해할 줄도 아니고 공기관이 허먹을 줄도 아는데 지금 대학교 나와봤자 소용없죠. 이것은 무슨 돈이 경제에 이런 면에서는 조상을 숭배해야 한다. 말로만 조상을 숭배하는지 방법이 없어 어떻게 해야 하냐. 그런 구체적인 아니겠지. 그런 것들 제대로 들러앉아 나누는 화제 역시 어디나 마찬가지다. 족보 교육부터 시켜야 한다. 그렇게 풀어주고는 아니야. 그럼 4초는 어떻게 해서 나눠졌다. 그러나 어르신네들의 이러한 말씀을 요즘의 젊은이들은 너무나 쉽게 흘려버릴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이분들의 말씀은 한낱 푸념에 불과하리라. 그리고 정작 이러한 푸념마저 듣지 못하게 됐을 때 뿌리 깊었던 우리의 숭조 사상은 점점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고금을 막론해 사람으로서의 첫 도리가 그것이라 했거늘. 임진왜란시 피 끓는 28의 나이로 장렬히 전사한 이영남 장군, 문중이 내세우는 조선 중기의 무신이다. 그는 당시 옥포만으로서 원균을 도와 외적을 방어했고 정유재란 때는 가리포 첨절제사로서 이순신 장군 휘하에서 진도 해전에 큰 공을 세웠다. 그때 그가 읊었다는 장부의 시는 국난에 임한 무신으로서의 고뇌와 충성심이 바닷속 깊이만큼 진하게 우러나 있다. 그러한 충성심으로 그는 노량해전에서 장렬히 전사했다. 그러나 그의 시신은 끝내 찾지 못했다. 그래서 후손들은 병조 참판에 이어 병조 판서에 추증된 그의 혼을 불러 이곳에 모셨으니 말 그대로 초혼묘다. 문종이 자랑하는 또 한 사람의 모시는 이방인. 조선조 후기 모신으로서의 그의 경력은 화려하다. 영흥부사, 경상좌도 수군절도사, 경상우도 병마절도사, 경기도 수군절도사, 좌포도대장, 우포도대장, 어영대장, 삼도수군 통제사 등 무장으로서의 요직은 거의 다 섭렵한 인물이다. 그리고 1791년 총융사의 전직 금위대장을 거쳐 대호군에 이르렀다. 전이 이한예시 조상 중 오늘날 널리 회자되는 인물은 고려시대의 이천과 조선시대의 이천이다. 그중 고려시대의 이천은 그 호가 동암수로서 1256년 몽고군과의 해전을 대승리로 장식한 명장이었다. 그리고 매우 추정적인 기록밖에 명확한 고증은 없으나 이 해전 때 그는 잠수선을 만들어 전투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로부터 736년 후, 그러니까 1992년 10월, 최초로 우리 기술진에 의해 건조된 잠수함이 바로 그의 이름을 딴 이천함이었으니 오늘날 그 후손들의 가면은 새삼 논할 필요가 없으리라.
조선조 세종시대의 이천, 자는 작연, 호는 백곡 또는 불곡으로서 시호는 이양공이다. 태조 2년, 서기로는 1393년 17세의 나이로 별장에 임명된 후 76세로 천수를 다할 때까지 그는 문무를 겸한 대신이자 대장군이었으며 세종이 보물처럼 아꼈던 뛰어난 과학자였다. 왜구를 무찔렀는가 하면 병선과 화포를 만들었고 경자자, 갑인자 등 금속 활자를 만들었으며 특히 수많은 천문 관측 기기를 제작했다. 그 제작물들은 오늘날 세종기념관에 전시되어 있거니와 그렇듯 탁월했던 그의 무인정신과 과학정신은 육군사관학계에서도 찬연히 빛나고 있었다. 이 건물은 육군사관생들에게 최신 과학 지식을 부여하기 위해서 각종 실험 실습 기제를 시설해내온 실험동입니다. 이 건물의 이름을 이양단이라고 이름 붙인 것은 조선조 무신이며 뛰어난 과학자인 이천 선생의 과학정신과 애국정신을 사관생도로 하여금 본받게 하기 위해서 이름 붙여진 것입니다. 더하여 그가 만든 한글 동활자와 갑인소자를 병행해 찍은 월인 천강지곡의 활자판은 인간문화재 김근수 씨의 주조로 유엔본부 메인 로비에 영구히 전시됐으니 이는 가히 문중사적 영예를 초월한 민족적 긍지가 아니겠는가. 이양공 2000, 올해로 그가 죽은 지 542년이다. 그러나 그는 누가 뭐래도 세기를 초월한 큰 인물이자 조선조 최고의 과학자로서 세종으로부터 아낌없는 총애와 더불어 궤장을 하사받은 영예도 안았었다. 궤장이란 70세 이상의 연로한 대신들에게 임금이 하사하는 안석, 즉 의자와 지팡이를 말한다. 궤장을 하사받은 대신은 비록 임금 앞일지라도 이 의자와 지팡이를 사용할 수 있는 특전이 부여되었으며 또한 임금이 직접 궤장연이라는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 전이 예안여 씨 인물로 이와 같은 궤장을 하사받은 사람은 이천 말고도 이정관과 이명이 있다. 이정관은 세종으로부터 팔자 어필을 하사받은 만대의 효자 바로 그 사람으로 오늘날 그가 심었다는 세 그루의 은행나무가 500년 전 그의 춤과 효를 더욱 절감케 한다. 그리고 정간공 이명은 명종 때 궤장을 하사받은 사람으로 과감히 권신들의 횡포를 탄핵했고 을사사화 때 화를 입은 사람들의 신원을 끝까지 주장했던 인물이다.
그러므로 그는 청백리에도 녹선됐으니 이 얼마나 선비로서의 완벽한 삶인가. 공자는 선비란 모름지기 목숨을 버려서라도 어진 덕을 이루어야 한다고 했으며 증자는 마음이 넓고 굳세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우리의 옛 선비들은 하나같이 의로움과 지조를 선비의 인격적 조건으로 지적했다. 이는 곧 선비란 언제 어디서나 그 사회의 가치를 실현하고 제시하는 지성과 양심으로서 현실적 감각적 욕구에 매몰되지 않고 보다 높은 가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인간 정신을 가리킨다. 조선조의 선비는 분명 신분적 존재였다. 그러나 그 정신은 유교 이념 그 자체로서 의리 정신이었다. 죽고 살며 나아가고 물러남을 오직 의로서 행하려 했던 선비 정신. 우리의 옛 선비들은 간절히 그렇게 살기를 지향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제 즉 이 시대의 선비란 분명 신분적 존재가 아니다. 대신 대중들을 교화하는 인격의 모범체로서 그리고 사회의 양심으로서 인간의 도덕성을 확립해가는 지식인으로서의 의미이다. 전이 이한예시 인물 중 이러한 근대의 선비가 있었다. 일석 이희승 박사. 그는 바로 그런 선비였다. 1989년 11월 94세로 타계할 때까지 성실과 정직과 겸허를 신조로 평생 동안 버스와 지하철만을 고집했던 그. 티끌모아 태산식으로 평생 모은 거금 2억 원을 후학들의 장학금으로 내놓았던 그. 나 죽거든 일체 조의금을 받지 말라고 했던 그. 제가 아버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바깥에서 생활하신 거나 안에서 생활하신 거나 별 차이는 없으셨다고 이렇게 느낍니다. 그러나 바깥에서 생각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어머신 분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어머시면서도 자유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는 그런 분로 느끼고 또 생활하고 왔습니다. 생활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근검 절약한 형이시고, 예를 들면은 신문지에 들어오는 광고지 같은 거 한 장이라도 버리지 않으시고 원고를 쓰시든가 이렇게 활용하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1896년 경기도 광주에서 가난한 선비의 아들로 태어난 이희승은 경성제대 조선어 학과를 졸업한 후 우리말 연구의 험한 가시밭길에서 1942년 일제가 국어학 연구의 탄압책으로 조작한 이른바 조선 어학회 사건으로 3년간의 옥고를 치루었다. 오로지 우리말을 갈고 닦는 데 평생을 바쳤던 그의 업적은 국어 대사전을 비롯 국어학 논고, 국문학 연구초, 국어학 개설, 한글 맞춤법 통일한 강의 등 수많은 저서로 남아 오늘날 국어학 연구에 있어 불멸의 고전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국어학계의 태도 일석이희승. 평생 우리말을 지키다 간 마지막 선비이자 결의의 스승이었으니 그 또한 가전충효 세수인경의 가문 전위 이한리 씨의 후손이었다. 우리 전이한리 씨는 세종대왕께서 친필로 말해주신 가전충효 세수인경 판자를 가훈으로 받들어 상도로부터 오늘날까지 문화를 끊이지 아니하였고 전이가 이어져 왔으며 충신, 연사, 효자, 연려가 대를 이어온 선비 집안입니다. 오늘날 크게 3파로 나뉘어
약 15만의 종연을 헤아리고 있는 우리 이승은 어렸을 적부터 충효 인경을 가슴으로 받들어 불이나 부정에 타협하여 연달하기보다는 청령 결박을 숭상하고 절의를 소중히 여기는 총단리 집안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자손은 이와 같은 열성교의 얼을 이어받아 천만세토록 사람의 도리를 다하는 집안으로 이어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전이 이한리 씨의 가풍은 중앙화수회를 중심으로 전국 집회를 통해 더욱 굳건히 다져지고 개발된다. 족보를 만들고 종보를 발견하며 선조들의 위협을 기리고 유적을 관리해 나가는 일이다. 또한 종인들의 결석과 숭조 사상을 고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혹간 종인들의 불확실한 계대를 추적해 찾아주기도 하는 일이니 이 모두는 자신의 근본을 알고 조상을 숭배하는 문화민족의 전통 윤리가 아니겠는가. 이제 전이 이한리 씨들의 가장 큰 소망은 선산과 시조 묘역을 보다 성역화하고 그 제시를 새로 짓는 일이다. 그래서 이들의 마음은 한사코 늘상 전이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 충청남도 연기군 전이면 전이 이한리 씨의 뿌리터가 아니던가. 이 뿌리터로부터 가지가 되고 잎이 되어 나라 땅 전체로 퍼져 오늘날 36대까지 이어지고 있으니 충의 가문, 효의 가문, 청백리 가문의 1200년 시족사를 어찌 짧다 하리. 이들의 뿌리는 고려의 개국공신 태사공 이도, 그리고 오늘은 그의 시제이니 그의 후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그를 향해 경배하는 거룩한 숭조의 장이 아니던가. 그리고 마침내는 핏줄과 핏줄이 교감하는 한마당 만남의 장이 아니던가. 그렇다면 이 어찌 만세 무궁토록 이어져야 할 사람으로서의 사람된 윤리의 장이 아니려나.